이게 그러면은 어쩌다가 시작이 된 전시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상업적으로 운영하고 싶다라는 네. 얘기에 대해서 되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전시도 좀 그런 방향성이랑 맞춰서 기획이 된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기획을 제가 네. 맡아서 한 건 아니어서 네. 그럼 제가 정확히 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네. 어쨌든 뭐 입장료를 받는 것부터 네. 시작해서 그러니까 수익성을 목표로 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면은 그 작가 선택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작가 선정은 어떻게 하게 된지는 이섭 씨한테 좀 더 저보다는 일단 고려할 게 많았죠. 이게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 데다가 개관전이니까 알려야 되고, 근데 또 개관전인데 또 너무 기획력을 갖춰서 막 너무 짱짱하게 짜여지니까 막 기획이랑 글이 작업보다 막 더 부각되어 보이는 그런 전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안 될 것 같고, 저는 완전 프로 기획자가 아니라 저는 작가니까 그냥 팔릴 수 있고 약간 티켓 파워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좀 작가 연령대도 좀 다양하고, 근데 내가 기획안을 조금 여러 사람들을 포진할 수 있는 그 이솝 씨 본인 작업은 어디죠? 저거 너무 부끄러운데 저희 작업 처음으로 회화를 평면 작업을 전시에다가 저의 약간 얄팍한 생도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전에 회화 원래 졸업하다가 회화니까 그 전에 약간 미리 보기 같은 것처럼 하고, 그다음에 다른 작가님들 중에서는 먼저 이런 거 하겠다라고 제안 주신 분들도 있었고, 아니면 원래 있던 것 중에 신작을 하거나 구작 중에서 제가 셀렉을 하거나 아니면 미팅하기 전에 제가 이 작가는 이거 내줬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했는데 그분도 딱 그거를 그 같은 작업을 그게 성실시고 그런 식으로 이런 얘기가 카메라에 담겨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또안 돼. 저는 약간 이 샤워라는 공간과 이 개관전에 있어서 제일 좀 상징적인 사람이 네. 이솝 씨인 것 같아요. 왜냐면 조각을 하다가 지금 평면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사실 되게 팔 의지가 되게 팔고 싶어 하는 의지가 되게 센 게 아닐까.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있죠. 그래서 제가 막 제가 작품과 완성하고 작가를 만나면서도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었어요. 팔고 싶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당연히 일단 돈을 벌고 싶다로 기결되는데 기금에 의존하는 작가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언제까지 기금에 의존할 수만 없지 않나. 기금 타면 작업하고 기금 안 타면 작업 안 하고 뭐 그런 뭔가 식으로 진행이 되는 점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수익이 없으면 사실 작업을 지속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치. 그래서 뭔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작품을 팔고 싶다. 약간 좀 기금 탈출 퍼포먼스 같은. 네. 그런 뭔가 뉘앙스들이 다 뭔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관수 씨도 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받고 싶죠. 네. 거부할 생각은 이게 참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그걸 주면은 마다할 수는 또 없고. 뭐 그거를 거부한다는 것보다는 그거와 아니야, 그것도 결국엔 돈이니까. 그렇죠. 그거에 의존하지 않고 싶다. 는 마음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저랑 같이 네. 저기 스네일 갔었을 때 관수 씨가 했던 얘기가 뭔가 갤러리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뭐 어떤 분들이 영리냐 비영리냐 뭔가 이런 질문을 제가 몇 번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도 뭔가 그런 뭐 전시장에서 많이 일을 했지만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고 있진 않았는데 저는 어차피 작업을 하는 작가가 아니고 제가 갤러리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곳이어서 근데 이게 비영리로 운영하는 거는 사실 저 개인한테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제가 집에 아니면 제가 무슨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이걸 운영하려면 그 수익이 있어야 되고 유지를 하려면 그래서 뭔가 당연히 영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영리랑 비영리를 를 나누는 것도 나누는 자체에 대한 회의감 같은 게 약간 많이 깔려 그게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고 뭐 잘 안 팔리는 뭐 퍼포먼스나 뭐 그런 장르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굳이 그거를 비영리라고 표명하는 것도 좀 그쵸. 저는 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평소에 그런 뭔가 구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설치 같은 것도 많이 하면서 다른 전시 이것저것 많이 이렇게 겪어보셨을 테니까. 네, 그때보다는 지금 오히려 더 만들면서 오히려 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당사자가 이제 제 돼보니까 사비를 막 쓰니까 저도 이제 돈을 거의 다 썼거든요. 가지고 있는 돈 거의 다 썼는데 그러면 진짜 큰일이 났다. 어디서 이 돈을 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팔아야겠다. 뭐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어졌고 보통 되게 많은 전시들이 무료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베뉴에서 굳이 그걸 무료로 뭐 그런 당연히 입장료를 받는 어떤 일들은 이미 많이 있었지만 저희도 같이 그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 입장료가 있어야 그리고 더 뭐랄까 더 약간 좀 더 집중하게 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되게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거를 아무 데서도 안 하잖아요. 네, 몇 보통 거의 군데서밖에 안 하죠. 진짜 드문 경우는 그 입장료 받는 것도 저는 그래서 그것도 막 작업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공연장이나 뭐 클럽을 가거나 이런 데는 다 입장료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잘 내고. 근데 전시장은 언제나 무료라는 그런 인식이 깔려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약간 뭔가 되게 당연한 건데 뭔가를 돈을 받고 제공을 하는 건데 사실은 근데 거기에 대한 의식들이 다들 너무 희박하니까. 맞아요. 저도 그래서 이런- 약간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작가는 입장료를 받으면 사람이 많이 안 오면 어떡하지? 근데 저는 그러면 안 와도 된다 생각하거든요. 뭐 입장료가 뭐 되게 부담되는 그죠. 금액은 아니니까. 네, 저는 그런 사실 생각입니다. 그 내면서까지 보고 싶은 사람만 봐도 상관없다 뭐 네, 이런 저는 그런 걸 약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뒤풀이 했었어요. 여기서 뒤풀이 했었어요. 아 여기서 그때 몇 명이나 되게 많이 왔었어요. 저 가게 저렇게 조그만데 저 가게 거의 꽉 찰 정도로 열댓 명. 디프린 좀 분위기 재밌었나요? 네, 그때가 그 작업 팔리는 거 네. 그거 확정되기 전 전이었어요. 후요. 후요? 네, 사고 같이 갔어요. 사신 분도. 아 사신 분들? 네. 친구의 친구여서
거의 그러면 오픈하자마자 딱 네, 오픈 날 팔렸어요. 그 좀 느낌이 어떠세요? 전시 오픈하니까 이제 전시 오픈 이전에 공간 이제 시작한 거잖아요. 완전히. 네. 되게 약간 좀 일단 네 긴장도 되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일단 오픈을 하기 위해서 뭔가 모든 뭐 돈과 시간을 다 쏟아 부었는데 지금 딱 그러니까 오픈하고 보니까 그 남아있는 돈을 확인하게 되면서 다음 달 월세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근데 2점 팔았으면은 월세 정도는 아니에요. 제일 그렇게 네, 싼 작업 싸다고 하긴 뭐하지만 그러니까 좀 규모가 작은 네. 그런 거구나. 그 누구 네. 작업이었어요? 조희섭 작가 작업이랑 그 이현석 작가 작업 팔렸어요. 저번에 우리 그 얘기했던 그건가? 네. 어떤 거요? 저번에 우리 제가 저번에 우리 제가 막 이거 네, 이렇게 네. 한 건 아니고 다른 작업이었어요. 다른 작업. 근데 어쨌든 진짜 그 이현석 작가 작업이 팔렸네요. 네. 그 관수 씨가 오랐는데. 그럼 그쵸. 아무래도 뭔가 근데 살 수 있는 살기 제일 용이한 작업인 것 같아요. 뭐 사이즈도 다양하고 금액도 그에 비례해서 금액도 다양하고 그런 점이 있어서 그리고 조희섭 작가는 또 기획을 하기도 했고 약간 역할을 자기 전시면서 자기가 만든 전시니까 참여도 하고 만들기도 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조명을 받을 수 있는 좀 그래도 약간 좀 다행이다 싶겠다. 왜냐면 조희섭 씨도 고생 많이 했는데. 고생 많이 했네. 네, 그러니까 그래도 팔았으니까. 근데 그날 그 40만 원짜리 작업이 팔렸는데 그날 뒤풀이 비용을 다 써가지고 결국 남은 건 없지만 기분은 좋다. 진짜로 관수 씨 말처럼 됐네요. 약간 팔긴 팔 건데 네. 돈을 벌 수는 없겠지. 약간 이쪽으로 그런 식으로. 약간 어떤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진짜 약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굳이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거죠. 막 이렇게 하면 더 잘 팔릴 거야 라는 얘기를 관수 씨는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못해요. 못해요. 네. 근데 얘기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종용까지는 하지 않는다. 조용은 절대 못하고 뭐 프라이스에 대해서 그런 것도 물어봤어요. 프라이스에 대해서 너가 참견을 하냐? 그래서 안 한다. 오로지 작가가 이건 결정한 거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뭐 그런 것도 저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이 가격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나? 그런 것 때문에 뭐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거나 이런 일도 아마 많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요? 그런 어떤 프라이스에 관련돼서 서로 이렇게 어쨌든 의견 조율 같은 거를 무조건 뭐 그게 혼자서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근데 뭐 사실 파는 입장에서야 저도 똑같은 물건이라면 더 싸게 팔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그 전체 가격을 내려버리는 게 어쨌든 이게 수익 배분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작품을 팔면 갤러리에서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작가가 어느 정도 가져가고 이렇게 배분을 하는데 제가 가져갈 몫도 줄어들고 그리고 그 몫을 뺀 가격을 생각하면 너무 좀 적어져요. 생각보다 금액이. 그쵸. 그래서 이렇게 막 왜 비싼지도 약간 알게 됐달까? 근데 이게 참 힘드네요.
힘들어. 아, 운동 된다 진짜. 먹을 게 있어. 오픈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축하할 일인지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약간 축하받기가 좀 축하한다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약간 거부하고 있어요. 그지? 딱히 축하할 일인지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왜 축하할 일 아니라고 할 때는 제일 큰 이유. 그러니까 불안해서. 뭐 불안하다기보다는 이거 뭐 축하할 일인가요 이게? 뭐 하고 싶었던 공연을 하게 된 거니까. 서로 많은 게 개업 축하인 거죠. 좀 약간 좋은 선례 같은 게 되고 싶었나요? 순한 맛. 이 필드에서. 그럼 매운맛. 필드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왜냐면 지금까지 했던 대한 공간들이나 그런 공간들이 거의 다 비영리를 추구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비영리로 운영을 많이 했고, 근데 또 다르게 보면 취미가라든지 맞아. 취미 뭐 국제로부터 나왔던 그 세대들이 했던 활동들에 되게 그 작품을 파는 거, 사는 경험, 그런 것들을 많이 화두를 던졌던 것 같아요 이미. 그러니까 저는 사실 굿즈 세대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들의 활동을 되게 직접 가까이서 겪으면서 그랬겠죠. 시작을 했거든요, 미술을. 그래서 뭔가 자연스럽게 당연히 팔아야지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취미가라든지 국제라든지 또 비슷한 거 진짜 예전에 또 뭐 있었는데. 그리고 퍼폼이라는 행사도 맞아. 제가 거기에 퍼폼이라는 행사 작업을 낸 적이 있는데, 그때 퍼포먼스의 가격을 책정했어요. 일부러 이것이 공연권이라는 거를 팔려고 그 가격을 책정해라. 왜냐면 물론 사진 않겠지만 이걸 책정하는 경험과 이 가격이 있는 경험을 갖기 위해서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마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고. 그러면 관수 씨는 스스로 느낄 때 그 정도 시간대에서 했었던 국제 그리고 공간 취미가라든지 네, 취미가에서 일도 많이 했었고 알바도 했었고 퍼폼이라든지 그럴 때 그런 것들을 많이 겪었었던 그런 걸 많이 보고 자란 세대인 보고 거죠. 자란 세대로서 영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그 공간을 하게 되는 거에 있어서.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좀 더 러프하게 얘기를 하면 저 진짜 학교 다닐 때 정도에는 되게 그러니까 작업하는 사람들은 약간 헝그리한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게 그래야 작가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본인도 저도 그때만 해도 그렇게 뭔가 너무 그렇게 배우니까 얘기하는 거죠? 네네네. 그렇게 배우니까 그러니까 헝그리해야 예술가다. 예술가는 헝그리하다. 뭔가 이런 뉘앙스가 엄청 다들 뭔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였고, 그래서 오히려 돈이 있는 집에 돈이 있는 작가는 되게 좀 숨겨야 되는. 숨겨야 되는 정도요. 진짜 저는 약간 진짜 싫어하는 정도로. 반면에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많은 작가들은 어쨌든 집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고, 이게 뭔가 모순된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도 사실 있지만. 근데 요즘엔 그런 인식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요새 그러니까 예술가는 가난해야 한다, 그런 인식 자체가 없어졌고. 그러니까 없어졌다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 느낌? 아무래도 약간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자랑하는 문화가
근데 자랑하는 문화가 너무 강해져서 더 이상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숨기지 않는 시기 된 것 같은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때문인 것 같은데. 인스타그램. 네, 저는 인스타그램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 인스타 때문에. 네, 자랑하는 게 일상이 돼서. 이건 또 다른 얘기인가?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개념, 프레임 막 이런 거 다 떠나서 네. 그냥 스스로 약간 굳이 약간 좀 이렇게 말하자면 좀 치지하긴 한데 정체성이 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체성이요? 그러니까 좀 그런 뭐 갤러리야 아니야 막 이런 거 말고 그냥 어떤 데라고 생각을 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정체성이 더 희미한 공간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장르나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저는 저번에 샤워 공간에서 우리 얘기할 때 네. 테마파크 놀이공원 같은 네, 그건 최종 목표고 여기는 당연히 뭐 놀이공원이라고 놀이공원을 하는 건 최종 목표고 네, 이건 놀이공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뭐 그때 말씀드렸던 게 아마 재밌는 데를 원한다 뭐 이런 거였는데 당연히 뭐 재밌는 거요 재밌는 공간이 되길 원하고 뭐 그러니까 예술 공간으로서는 어떤 특별한 컨셉추얼한 거를 띄고 싶지는 않다. 근데 왜 이제 계속 뭔가 돈에 관한 얘기로 흘러가게 됐냐면 저도 이제 막 전시를 만들면서 얘기를 했던 게 그러니까 팔리는 거가 제일 그냥 이렇게 막 판매금을 다 받고 판매 금액을 다 이렇게 거의 전시해두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예술 공간들이 물론 갤러리는 물론 그렇지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약간 그런 걸 위주로 얘기하게 됐었어요. 만약에 샤워도 그런 미디어를 활용을 이런 식으로 해보고 싶은 거가 있다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진짜 이 공간 네, 저는 온라인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저는 심지어는 그 가상의 무언가를 좀 안 믿어서 영화도 잘 안 보고 저 유튜브도 잘 안 보고 저는 그냥 실제로 뭔가 직접 경험 네 그게 훨씬 진짜 뭔가 직물적인 어떤 네 저는 그냥 물질 만능주의에 가까워서 그러고 보니까 샴푸도 진짜로 몸에 이렇게 바르는 거고 네. 샤워도 진짜 맞는 거 네. 저도 계속 뭘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애초부터 뭔가 그랬다기보다는 계속 뭐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진으로 보는 거랑 실제로 보는 건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그 반대편을 신경을 안 쓰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화도 아예 이젠 진짜로 1년에 하나 볼까 말까 한 2개 보면 많이 보고 유튜브도 거의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 온라인에 대해서 오히려 더 약간 불신이 더 생겨버리는 약간 믿을 수가 없다. 그 관주 씨가 생각하는 약간 뭐 예술 공간이라든지 이런 건 기본적으로 좀 진짜 약간 직접적인 경험에 지금 네. 거여야 되는 건데 네네. 제가 옛날에 그런 뭐 예를 들면 뭐 게임도 온라인에서 하는 게임 있잖아요. 온라인 게임들이 많잖아요. 근데 온라인 게임보다 실제로 하는 그 활동들이 훨씬 더
강도가 세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 온라인 게임으로 뭐 총을 쏘고 뭐 그런 일이 생겨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사실 실제로 뭔가 총을 쏘는 뭔가 그런 충격 자체가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났잖아요. 저는 그런 걸 되게 크게 받아들이는 편이어서 저는 좀 더 온라인은 잘 생각 안 하는 편이라는 거. 그리고 뭐 놀이공간이라고 봐도 재미라는 걸 추구한다고는 관점에서도 그 놀이가 되게 쉽게 이루어지는 그 요소가 일탈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일탈적인 요소를 느끼게 하면 엄청 쉽게 그 놀이 환경이 조성이 되는데, 근데 이제 온라인에서 가져올 수 있는 일탈성은 너무 약하죠. 그러니까 약하고, 그러니까 어지간한 짓을 하지 않고서야 우리는 이미 온라인에서 너무 많은 그런 걸 경험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몸 앞에 실제로 육박해오는 그 일탈적인 감각이랑 그 놀이기구를 생각해보면 놀이기구 영상으로 보는 거랑 놀이기구 타는 거랑 아예 다른 얘기니까. 그죠. 저는 그런 차이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 홍보물도 거의 안 올리고 있어요. 되게 선별해서 태그에도 막 안 올리는데 소셜미디어에 일부러 너무 대놓고. 맞아. 앞으로는 이제 올릴 건데 차차 올릴 건데, 그러니까 전시에 뭔가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시간을 그래도 주고 있는 거거든요. 몇 년 바라보세요? 저 오래 안 봐요. 오래 안 보세요? 네, 오래 보진 않아요. 저는 어쨌든 약간 수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여기가 다 소비가 되면 이사를 가는 게 맞다고 이미지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공간은 하되 장소를 바꿔서 장소와 뭔가 맥락을 바꿔서. 네, 그래서 그런 뭔가 동력이 있다면 위치를 바꾸고 사실 더 좋아지는 게 좋겠죠? 샴푸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샴푸를 운영하면서도 했던 생각이고, 그러니까 샴푸는 이제 전시를 실제로 만들어주는 회사잖아요. 그리고 샤워는 이제 뭐 전시를 보여주는 공간인데, 저는 이게 기반 시설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술계 안에서. 근데 그런 기반 시설들이 좀 더 원활하게 작동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반 시설이 좀 더 원활하게 작동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잘 작가랑 맞물려서 됐으면 좋겠어요.